오늘은 압박 패스 중에서 이제 오버언더 패스, 무릴로 산타나가 많이 하는 오버언더 패스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구독자 4,000명 이벤트 때에도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포인트만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버언더 패스는 이제 바로 오버언더 패스로 들어가는 게 쉽진 않은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회가 많이 나오고, 하프가드를 하거나 약간 압박해서 하는 스타일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위치까지 나왔을 때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오버언더 패스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오버언더 패스. 그래서 그냥 기본 오버언더 패스는 전부 모양을 알고, 뭐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기를 잡는다든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뭐 얘를 어떻게 잡는다든가 다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게중심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래서 상대방 골반이 이쪽 골반이랑 이쪽 골반 중에서 어느 쪽 골반을 내가 압박하고 따라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만 따라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지 좋은 오버언더 패스고 상대방이 어디를 압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릴로 산타나 오버언더 패스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모양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힘이 엄청 센가 보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노하우를 파악을 못하는데, 똑같이 눌렀더라도 내 체중이 이쪽에 많이 실릴 수 있고 이쪽에 많이 실릴 수 있는 그 차이가 제일 커요, 오버언더 패스에서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 어느 쪽을 눌러놓느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평평하게 누워있는 거, 그냥 이렇게 누웠을 때 골반이 평평하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제일 불리한. 왜냐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체중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사람은 뭐 계속 위로 브릿지 해봤자 내가 계속 다시 체중이 떨어지니까 나는 힘을 안 들어도 밑에 있는 사람은 계속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옆으로 누우려고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니 실드가 있든 없든 간에, 니 실드가 없더라도 하프가드에서 옆으로 누운 게 좀 더 나은 포지션이야. 그러면 내가 위에서 그냥 누르는 힘이랑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옆대 옆으로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이 사람을 계속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 평평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내가 극단적으로 이쪽 허벅지를 누르면 상대방이 평평해지는 게 아니야.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를 눌러야 돼. 여기를 누르면 다시 평평해지겠죠. 그래서 오버언더 패스를 할 때 특히 이제 경량급에 유연하고 골반이 유연하고 몸이 가벼운 사람들은 엉덩이를 빼면서 이쪽에 바깥쪽 프레임을 세우는 걸로 디펜스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양을 잡았을 때 내 얼굴을 밀고, 아니 반대로 밀고 무릎이나 발 뒤꿈치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남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아무리 무겁게 만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엉덩이를 이렇게 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을 무겁게 하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주먹,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픈가드로 다시 넘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일반 오버언더 패스는 뛰어난 사람들한테 얼굴을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패스하는 거에 취약해진. 설령 이 오른다리 잡은 게 넘어오더라도 오른다리가 넘어오더라도 내가 이쪽에 양쪽 프레임이 만나고 나면 넘어와도 이렇게 프레임이 만나고 나면 리커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빠져서 이쪽 프레임을 만드는 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압박 패스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 골반을 컨트롤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쪽에다가 무게를 너무 실지 말고 나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평평해져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빼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이 다리가 넘어가고 패스하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오버언더 모양이라도 내가 체중을 어디다 실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무
이쪽을 실은 거 아니지. 내가 너무 이쪽을 실은 거 아니지. 중간이지.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이랑 나랑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버언더를 잘하는 사람들, 오버언더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원칙이 상대방을 평평하게 만들고 패스를 하려고 의도를 하는 거예요. 한쪽을, 이쪽을 누르면서 오버언더 패스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스타일은 반대쪽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쪽 골반이랑 이쪽 골반 중에 이쪽 골반을 더 누르면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은 저쪽으로 엉덩이 빼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잘하던 엉덩이 빼고 먼 쪽 프레임을 세우는 이스케이프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릴로 산타나 같은 경우에는 먼 쪽의 힙을 죽이는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제 베르나르도 파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버언더 패스 장인인데 그 사람은 더 세고 더 프레임도 크고 체급이 높기 때문에 반대쪽을 죽이는 것보다 좀 더 평평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근데 이제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파리아보다는 낮은 체급이고 더 유연한 사람들이랑 상대하니까 먼 쪽 프레임 세우는 게 더 신경 쓰이니까 먼 쪽 프레임 위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좀 피지컬이 좋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좋다고 생각하면 평평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가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파리아는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말아서 엉덩이를 좀 들어서 내 체중이 골반에 실리는 게 아니라 횡격막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눌려있게. 그래서 좀 옆쪽에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약간 말아 들어서 위로 올라가줘.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버티면서 계속 체력이 소진되고 엉덩이는 평평하니까 리커버리 하거나 막기는 어렵게. 내가 이쪽을 누르면 엉덩이 이쪽으로 빼는 게 너무 쉽겠죠. 근데 이쪽을 많이 누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쪽을 많이 누르면 엉덩이를 저쪽으로 빼는 건 이제 엄청 힘들어요. 대신에 이쪽 프레임을 세우거나 아니면 양팔로 나를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막는 게 편해지는 게 이렇게. 이거는 엉덩이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릴로 산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을 때 이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 엉덩이 빼고 머리 밀고 나가려고 처음 했던 거. 그건 안 돼. 체중 때문에 여기서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머리 밀고 머리 빼고 이러면 이건 돼. 근데 내가 반대쪽에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대신에 내가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각도 이거를 막아봐. 손으로. 그렇지.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이쪽을 극단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프레임이랑 내가 정면으로 싸우면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 프레임이랑 이 팔 프레임, 다리 팔 프레임 두 개를 내가 옆으로 틀어서 비껴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엉덩이 빼고 이 프레임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눌렀어. 그러면 이 프레임이 나를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러면 이 프레임을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포개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리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시선은 엉덩이 쪽을 바라보고 머리가 이리로 와서 여기 무게를 실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무게가 안 실리고 내가 시선이 이쪽을 안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머리 밀어내면 내 머리가 밀리는 거야. 내가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 녹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서 손은 굳이 내가 특별한 그립이 없으면 가지를 잡지 말고 그냥 삼각 팬티 라인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내가 뭐 특별히 가지 그립이나 뭐 좋아하는 그립이 있으면 바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여기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제 패스 안 당하려고 날 잡겠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쪽을 눌러놓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막겠지. 못 넘어오게.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쪽을 극단적으로 눌렀을 때 얘를 끌고 가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평평하면 그러면 굳이 얘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파이아처럼 그럼 평평하게 만들면 막아봐. 그렇지. 그러면 아까 같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낫고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해진다. 그냥 기본 방향. 근데 이제 평평하게 만들었다가 체중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빠지면 그러면 밀려나기가 쉽고 이 사람이 오픈감 리커버리가 너무 좋아져.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처음부터 체중을 더 이쪽으로 갑니다. 물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평평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먼 다리를 더 죽일 건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내 스타일을 보고 내가 좀 더 중심을 컨트롤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이 나보다 조그만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완전 감싸서 완전 찌그릴 수 있다.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오픈가드를 잘하고 엉덩이를 잘 빼는 사람이다. 그러면 먼 쪽을 더 세게 눌러도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패스할지에 따라서 그 중심을 어디다 실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모양만 따라해서 아무리 내가 어깨를 세게 눌러서 여기 각도 오른쪽 힙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여기는 진짜 내가 세게 눌러도 엉덩이 빼고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먼 쪽을 누르던가 아니면은 평평해지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머리는 밀려나지 않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 체중이 실렸을 때 먼쪽 힙이 딱 잡혀서 상대가 엉덩이 빼고 머리 밀고 나오려고 하는 게 딱 원천봉사되고 막아봐. 이렇게 막아놓는 거야. 막아놓고 그냥 내가 얘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선수들의 연결되는 디테일이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리를 안 빼주려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손을 다리 밑으로 넣어서 뒷앞으로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다리를 잠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딱 제한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걸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다리 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 다리가 막 따라오잖아. 얘를 놔봐. 포기하면 내가 그냥 넘어오니까 이 다리가 계속 나를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다리가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무릎을 내 양 다리 사이에서 쏙 뺄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는데, 내가 다리를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많이 따라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골반을 내밀어서 다리에다가 리바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패스를 허용하면 요 찬스가 잘 안 나오고 그럼 그냥 패스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다리 놓치면 내가 3점을 잃어버리니까 무리해서라도 다리가 날 끝까지 따라오면 다리를 내가 펴서 여기다 대고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베르나르도 파리아 샷을 보면은 딥하프에서 오버언더 상태로 스윗 뻥 한 다음에 다리 빼기 직전에 그냥 리바운드 끝나는 샷이 엄청 많아. 근데 이 다리를 안 빼주려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로 날 따라오면 골반을 붙여서 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사이에서 내가 얘 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따라와. 그러면 얘 걸어놓은 상태로 그냥 내가 골반을 무릎에 대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따라오는 다리를 치우는 방법들도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발이 내가 이렇게 따라오잖아. 이렇게 따라올 때 무릎 밑에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찝은 다음에 고무줄 넘는 것처럼 무릎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걸 이용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따라오잖아. 이렇게 따라오다가 내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움직임을 내가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씹어놓고 무릎 밑으로 돌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손을 내 다리 밑으로 넣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양다리를 꼰다든지 몇 가지 안 되는 옵션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BJJ 스카우트 보면 다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서 다리가 이제 다 빠지게 생겼다. 그러면 처음에 상대방이 양손으로 내 골반을 밀어. 그치? 이렇게 밀고 무릎을 다시 끌어당기려고. 아니 네 가슴으로. 이렇게. 그럼 내가 얘랑 싸운 다음에 이걸 다시 끌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안 닿고 싶으면은 양다리를 꼬아. 그렇지, 다리가 안 빠지게. 이러면 다리는 안 빠지는데 내 팔이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은 니실드가 없는 납작한 하프가드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머리로 겨드랑이 파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다리를 안 놓치고 싶어서 이렇게 돼 있던 다리를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 안에 있던 팔이 바깥으로 빠져서 잡아주고 나면 이제 내가 눌렀을 때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상체 싸움이 그냥 밀려버려. 하체가 치워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팔꿈치 딱 붙였을 때 내가 몸으로 밀려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세면 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땅에 박아버리는 거야. 머리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들면 내 머리에 체중이 실려 있어서 상대가 내 머리를 밀어도 내가 위로 키워서 올라오면 이게 팔꿈치를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머리나 반대쪽 팔꿈치 잡으면 그러면 이 손이 놀아. 그러면 너는 다리를 잡아서 패스 안 당하려고 막 이렇게 잡고 있겠지. 그러면 잡고 잠가버렸어. 잠그면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팔꿈치가 바로 빠져나와서 잡아주는 거지. 엉덩이.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야 내 머리에 체중이 실리지.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 파도 되고 겨드랑이 보통 잘 안 파요. 그럼 머리를 그냥 잡으러. 그래서 머리, 겨드랑이. 그 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언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체중을 어디다 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먼 쪽 골반이 빠져서 프레임을 세우는 게 제일 까다로운 디펜스이기 때문에 먼 쪽을 더 죽일 수 있다. 근데 먼 쪽을 더 죽이지 않고 진짜 이상적인 거는 그냥 평평하게 만들면 제일 좋은데 내 체중을 내가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 오버해서 저쪽으로 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가까운 쪽 힙을 죽이는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이 패스로 잘하는 사람을 넘기긴 힘들고 똑같은 오버언더라도 중심을 여기로 주거나 여기다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패스. 여기는 조금만 잘하는 사람한테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고 다리 잡고 상대가 아니 그냥 그렇지 이렇게 못 넘어오게 하고 다리 따라오고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얘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데 못 넘어오게 못 넘어오게 하고 손으로도 밀어서 못 넘어오게 하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와서 다리 포개고 넘어. 상대가 다리 너무 따라올 때 내가 잘라서 이발할 수 있고 상대가 다리 잠갔을 때 내 팔 빠져나오고 머리 붙이고 겨드랑이 파고 나오고. 그래서 오버언더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을 어느 쪽 골반을 잡느냐. 그래서 오버언더 패스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술로